늦겨울 그 갑부가 찾아온다. 숱한 고비를 넘기고 단 하나의 아이템에 인생을 건 사나이. 악의 진심인 남자. 악으로 꼭 전국 1등 먹고 싶은 김영섭이라고 합니다. 아기와 사랑에 빠진 오늘의 갑부.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매일 새벽 동해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생아기만 취급하고 있는 김영섭 갑부. 오실 때마다 한 얼마나 받아가시나요? 많으면 2톤? 작을 때는 한 300-400kg? 생아귀에 화끈한 불맛 입혀 한 번 먹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마성의 음식. 대체 이 음식의 정체는 뭐죠? 울산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에이, PD님 몰라요. 이색적인 아귀 음식으로 요식업계를 평정한 김영섭 갑부의 성공 이야기. 생아귀에 정성 가득 담아 그대 품 안에 안겨주는 갑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갑부를 만나기 위해 울산광역시를 찾은 제작진. 조용한 주택가 사이 입구부터 주차하려는 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 발견. 도대체 어떤 요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볶음 요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바로 드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보는 순간 당장 군침이 도는 설레는 비주얼.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음식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요리죠?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 아우불고기입니다. 아구 불고기예요. 이거 아구 불고기요. 아구 불고기요? 네, 아구 불고기. 아구 찜은 들어봤어도 불고기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구 불고기 모르세요? 그 이름도 생소한 아귀 불고기.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한 제작진 주방을 찾았는데요.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드나 지켜봤더니 양파에 버섯, 양배추 등 갖가지 재료를 한데 넣고 비법 담긴 양념장 풀어서 강한 불에 볶아줍니다. 여기에 살짝 데쳐낸 아귀살 투하. 요리 과정이 이게 전부라면 너무 단조롭겠죠? 아귀살 볶은 요리를 점화 도구를 사용해 골고루 불맛까지 입혀주면 진짜 불에 구워낸 아귀 불고기 완성! 그런데 아귀 불고기라는 음식 처음 들어봅니다. 아구 불고기는 뭐예요? 보통 뭐 불고기 하면 막 소고기나 돼지고기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네. 울산 지방에는 조금 사실 웬만한 아구찜들은 다 이제 하는 메뉴거든요. 아구로 돼지 두루치기 같은 양념 그런 걸 아구에 넣어서 이제 볶는 거죠. 보통 이제 볶기만 하고 끝나는 집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걸 볶아서 물로 구워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귀 불고기는 이 집만의 요리는 아닌데 직화로 구워낸 아귀 불고기는 갑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요리라는 건데요. 불맛 입혀 맛없는 요리는 없죠. 어찌 보면 평범한 비결인 듯하지만 이 불맛 하나로 아귀 불고기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와, 진짜 맛있겠네요. 불고기 준비해놨습니다. 와, 기기네. 이 집에서 아귀찜을 제치고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아귀 불고기. 화끈한 불맛에 푹 빠진 손님들. 어딜 가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지만 대부분의 취향을 아우르는 맛이라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맛? 이거는 특이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아구찜이 원래 콩나물하고 같이 먹는다면 이건 말 그대로 아구만 해서 불고기로 먹는 거다 보니까
아구 생선도 많이 먹게 되고, 예, 되게 좀 독특한 메뉴? 아구찜마다 다른 게 불맛이 좀 상가돼가지고 매콤하면서 또 그 아구 특유의 또 비린내를 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또 비린내도 잡아주다 보니까 그 생선 못 먹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쉽게 즐길 수 있고 고소한 맛도 있는 게 참 진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호불호가 없다는 아귀 불고기. 그런데 이 아귀 불고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요? 저희가 아구 불고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구 불고기란 이름 자체는 있었어요. 저도 먹어보고 맛있어서 여러 군데 뭐 맛집이라는 데를 다녀서 먹어보고 이렇게 숯불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직화로 나는 불맛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새로운 조리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아귀를 볶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직화로 구워내 불맛을 살린 것이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부만의 또 다른 핵심 비결이 있다는데요. 생아구다 보니까 산지에서 각 잡아오는 것처럼 정말 탱글탱글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생아구라 그런지 살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잠깐, 생아귀라고요? 그러니까 냉동이나 건아귀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생아구만 고집하는 이유가 식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아구는 오늘 금방 한 밥을 먹는 느낌이라면 냉동하고는 딱딱한 식은 밥을 먹는 느낌? 네, 그 정도 제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 모두들 자고 있을 새벽 3시.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는 갑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세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양평에 아구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생아귀를 사기 위해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막 조업을 마치고 나온 어부들과 중매인들로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데요. 갓 잡아온 싱싱한 아귀들이 업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포항은 아귀가 많이 잡혀서 아귀 주산지로도 유명한데요. 이게 오늘 받을 물건들이에요? 아니요, 이건 오늘 제가 입찰이 가격이 맞으면 사갈 거고 아니면은 물건 받을 건데 좀 선착장에 있어요. 오늘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판매자는 높은 가격에 팔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생아귀를 입찰하기 위한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귀를 바닥에 쏟아내는 이유는 아귀의 상태가 좋은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는데요. 갑부의 시선이 바빠집니다. 지금 물건 뭐 상태 좋은 걸로 지금 최대한 골라달라 했어요. 네, 이게 딱 물건을 부어보면 딱 표시 나거든요. 가자, 동경. 이게 사신 거예요? 제법 괜찮은 가격에 아귀를 입찰받은 갑부. 근데 아귀의 어떤 점을 봐야 좋은 아귀를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체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빛깔 자체가 네. 투명해요. 촉촉하고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이 상태가 좋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입을 확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좋은 예,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색깔이 좀 더 연하고 투명하며 크기가 클수록 좋은 아귀라는데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입이 커서 아귀랍니다. 사람 너무 실례? 네. 손 넣으면 잘립니다. 자, 손 넣으면 물어요. 아, 이렇게 무네요. 네, 물고 피 나요. 피 많이 났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네.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빨이 날카로워서 네. 넣으면 막 물어 피 납니다. 다이브 하는 분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구래요. 왜요?
다른 고기들은 수영하다 딱 건드리면 도망가는데 얘네들은 꽉 물어버리니까. 오늘 경매로 구입한 아기는 2박스. 이 정도 물량으로 그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사실 물량이 평소 나오는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아기가 생물이다 보니 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 가져가는 물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는 갑부. 따라가 봤더니 어라? 오늘 아기 물량 적다더니 여기에 다 모여 있었네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건 이제 선주들이 네. 입찰 보기 전에 저희 거 빼놓은 겁니다. 배에서 직접 받는 물건이에요? 네. 아 이렇게 두고 가나 보네요. 그냥. 네, 자기네들은 또 이제 입찰 봐야 되니까. 이미 아기잡이 배 선주와 계약해서 부족하지 않게 아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바로 가서 작업장 작업해가지고 잼이나 불고기용으로 그런 용도로 쓸 거예요. 아까 판장에서 산 거는 이제 바로 아구회나 아니면 초밥용으로 쓰려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샀어요. 아기를 여러 이유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선주들하고 약속된 게 선주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싸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나와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쉽지 매일 새벽 3시에 나와 아기를 받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일정한 단가로 아기를 받고 싶다면 선주를 설득을 해라. 그분을 만나서 1년 365일 조율을 해서 원하는 단가, 네가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맞춰봐라. 단 힘들 거다. 왜 힘들죠? 라고 물어봅니다. 선주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너는 앞으로 경매장을 하루도 안 빼놓고 와야 된다.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생활은 없어질 거다. 여러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할 수 있겠니? 장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속으로 왜 못하지? 처음에 시작할 땐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다 알았다면 시작을 못했을 거야. 낮에는 가게 일을 도맡아 하고 새벽마다 어판장에 나가 직접 아기를 받아온 갑부.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생활이 3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가격에 내가 이걸 맨날 받아올 수 있다고? 와, 룰루랄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심한 압박감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죠. 저녁의 삶이 아예 없어. 안 그래도 장사하는데 힘든데 저녁의 삶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각종 내가 속해 있던 모든 활동, 취미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판장 간이 쉼터를 찾은 갑부. 내일이도 사장 와야 되겠다. 내일요? 응. 아 진짜? 응. 아 내일 작업된대요? 오늘 밤에 해도 되는데. 어우 재수요. 뭐 재수고 물건 자꾸 많이 가져가면 되나? 아 맞아 좋죠. 아 그 걱정 많이 했거든 사실. 일주일 동안 작업돼가지고. 원래는 월화 수 목요일까지 안 된대. 네.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이분들은 갑부와 어떤 관계일까요? 아 우리 이제 손주님도 쉬시는 데입니다 여기. 아유 손주분들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사장님하고는 거래하신 지 얼마나 거래하는 됐어요? 건 한 6년째 나고. 6년째요? 다른 분들이 이러 오면은 거기가 없으면은 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사장은 있으나 없으나 1년 내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안 나오고 다른 데 가고 안 오잖아. 아 근데 계속 오세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주거나 사나 거래를 하는 거지. 사장 시원찮은 부분도 안 해. 보면 팔도 있어. 장거 안 줘도 이거 위판하면 돼. 그렇죠. 그래도 믿으니까 사람은 좋고 하니까 우리가 또 비싸도 좀 덜 받고라도 또 챙겨주고 하지. 물건이 나와야 되고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챙겨주니까 좋죠. 이분들 없으면 저 이렇게 사실 장사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선주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거래한 결과 생아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일 힘든 건 말 그대로 생아귀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한테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 일정한 양을 주겠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해보니까. 1년 365일 똑같은 가격에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시세와 상관없이 생아기를 1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두 번째 성공 전략. 덕분에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네요. 갓 잡은 싱싱한 아귀 씻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오라 가게가 아닙니다. 들려오는 건 오직 도마 소리뿐. 오늘 사온 생아기를 손질하는 중인가 본데요. 여긴 어디죠? 저희 작업장이요. 작업장이요? 뭐 어떤 작업장이요? 아구 아까 사온 거 이제 여기 장만하고 손질해 보관하고. 아, 이거를 가게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네요? 아, 이 가게에서 하는 양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가게에서 하게 되면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아닙니다. 위생적인 면과 작업 능률을 고려해서 장만한 아귀 손질 작업장이라는데요. 매일 아침 직원들과 아귀 손질을 하는 것도 갑부의 주요 일과 중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는 김영섭 갑부. 오늘 손질할 아귀 작업량은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아귀 손질에 나선 갑부. 그런데 손질하고 나니까 남는 게 얼마 없네요. 머리 날리니까 반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50% 날라가요. 50%. 내장까지 다 빼면 50% 넘게 날라가요. 실제로 쓰는 부위는 여기다죠. 몸통만. 나가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비스로 탕이 나가니까 탕에 많이 넣어드립니다. 아귀는 대가리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감하게 버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머리 쪽에는 거의 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아니요, 이제 살이 조금 있긴 있어요. 볼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뭐 볼살만 발라내기 작업 속도도 너무 늦고 아가미 쪽 살은 썩 뜯어지진 않거든요. 살이 모든 생선의 아가미 쪽이 제일 더러운 부위니까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날리고. 아귀살의 절반을 버리는 통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넉넉할 만큼의 아귀 물량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아귀 손질하면서 따로 떼어내는 이것들은 뭔가요? 대창이랑 간이요. 이것도 따로 먹는 거예요? 네, 간은 탕이나 수육 드시는 분들이 찾으실 때 이제 삶아서 드리고, 대창은 저희 뭐 튀김이나 아니면 불고기나 찜에 같이 해드리면 좋아합니다. 또 이거 찾으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거 뭐 매니아들은 환장합니다. 없으면 화냅니다. 2시간 동안 아귀를 손질한 갑부. 아귀는 개체 중량 대비 살코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걸로 유명한데요. 약 45%의 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꽉찰던 아구들이 가구에 이렇게 줄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작업한 게 50kg짜리 6개, 그럼 300kg. 300kg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100kg 조금 넘습니다. 예, 100kg 좀 넘어요? 네. 아귀 손질이 끝나면 곧바로 플라스틱 저장 용기에 소분해 두는데요. 한 통에 들어가는 생아귀 양은 아귀 불고기 소자 정도. 이렇게 양을 미리 재가며 보관하면 일할 때도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시스템화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딱 이제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한 번에 탁탁탁 이렇게 막 주섬주섬 꺼내서 막 꺼내가지고 막 이런 준비 과정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 시스템이고 한 번에 이제 딱 오더가 들어왔을 때 매끄럽게 진행되고 위생에도 좋고 그다음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소분해 놓은 생아귀는 박스에 담아 가게로 옮깁니다.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가게 오픈 전까지 벌써 많은 일을 한 갑부. 그런데 아직도 아침입니다. 생아귀 전문점 운영 보통 일 아니네요. 가게 오픈부터 닫는 시간보다 이 앞에 시간도 꽤 기네요, 이게. 준비 시간이. 네, 꽤 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물류센터 직원들이 없을 때는 저희가 다 할 때는 항상 시간이 쫓겼죠. 박 기자 먼저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여 신선도 떨어질라 손질하자마자 생각이 씻고 갑부가 달려간 곳은 번화가의 한 식당. 여긴 어제 봤던 그 가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무슨 점이에요? 여기 저희 1호점 점입니다. 풍문에 꿈을 안고 3년 전에 오픈한. 오늘 여기는 어제 매출 1등 찍어서 물건이 많아요. 어제 여기가 1등 찍었어요? 네, 간만에 1등을 찍었네요. 갑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직영점. 손질한 아귀를 직접 배달까지 하는데요. 생아귀 전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챙겨야 할 게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편점은 어제 저녁에 급하게 한번 물건 갖다 줘가지고 아침 물량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총 3군데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제일 처음 오픈한 가게가 3년 전에 19년도에 오픈한 것 같네요. 19년도에 오픈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점을 오픈하고 20년도에 21년도에 점을 오픈했습니다. 3년 만에 매장 3개가 생긴 거세요? 네. 1호점과 2호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금은 3호점을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김영섭 갑부. 생아귀 입찰부터 손질 그리고 각종 식재료 받는 일까지 정말 가게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부터 10까지 빼놓지 않고 다 관여하는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재료 상태 어떠세요? 마음에 드네요. 오늘 마음에 드세요? 네. 이게 재료가 좀 안 신선하면 색깔이 그렇게 갈변해 있거든요. 산마늘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신경 썼습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나 봐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대표님이요? 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각 지점마다 매달 초에 오늘 성금이죠. 성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기 동안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 이거지. 대부분의 식재료들을 한 유통업자에게 맡겼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이런 유통업체는 매출이고 인격이거든요. 많이 팔아주면 아무래도 가격 가지고 또 장난을 못 치고 제일 중요한 건 물건 좀 좋은 맛을 주죠. 대표님 음료수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그냥 먹고 가져간다. 예. 대표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몰려드는 손님들. 이 집의 베스트셀러 아기 불고기 주문이 밀려오는 가운데 눈에 띄는 주문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귀 수육. 생아귀를 쓰는 집만 가능한 메뉴라는데요. 아침에 손질해둔 생아귀 중에 큰 것들로만 꺼내서 큼직큼직하게 잘라냅니다. 아귀 수육은 다른 메뉴보다 사이즈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단 수육은 다른 뭐 잡다한 것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구로 이제 딱 정직하게 내는 요리거든요. 이왕이면 좀 좋은 사이즈들은 수육이나 탕용으로 쓰려고 좀 빼놓고 있습니다. 양념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 대부분의 아귀 요리와는 다른 아귀 수육. 아구가 맛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정직한 메뉴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맛을 내는 게 아귀 수육의 핵심 조리법이다 보니 재료의 신선함과 양으로 전면 승부를 보는 거죠.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큰 생아귀살 본 적이 있었나요? 이 맛을 못 잊어 아귀 수육만 시키는 분도 있답니다. 생아구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생하고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살 보십시오. 살살 먹는 그 살의 아구의 살 맛. 맛은 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이 집의 아귀 수육이 또 다른 이유. 싱싱한 생아귀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아귀 간이 수육에 함께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하나 따먹으면 와. 고소하네. 신선하고 고소함이 조금 더 맛이 진한 거예요. 간이 신선하지 않으면 잘 안 닭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못 먹는 저도 진짜 잘 먹겠어요. 맛이 장난 아닙니다. 아귀 간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싹 녹아서 바다의 푸아그라라 불린다는데요. 이 귀한 게 서비스랍니다. 차면 저희들이 간 서비스를 드리니까 조업이 없는 날은 또 저희들도 간을 못 드리거든요. 그런 날은 오늘은 간 안 주는겨 이런 손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오늘 갓 경매해온 활아귀를 꺼내는 갑부. 아귀로 만들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요리를 손님께 서비스로 드릴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요리이기에 살아있는 아귀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하고 잡아온 거 백거리 장만해놓을래. 아귀는 진액 때문에 손질하기 불편하고 살도 물컹거려서 회로는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 아귀 회는 좀 흐물흐물거릴 것 같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드셔보시면 쫀득쫀득합니다. 아귀는 바닥에 가만히 있는 고기라 근육이 꼬리 부분 위주로만 있어서 살이 많지 않은데요. 그 없는 살로 회를 뜨면 몇 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거죠? 하고 초밥이요. 초밥이요? 네. 손님들 서비스 드릴 겁니다. 손님들께 서비스로 주는 거지만 푸짐하지 않으면 감질날까봐 아귀회에 초밥을 얹어 한 입 먹기에 알맞은 아귀 회초밥을 만든 갑부. 운 좋게 활아귀가 대량으로 싸게 나오는 날이면 손님께 서비스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메뉴 아귀 회초밥 어떤 맛일까요? 싱싱하고 괜찮아요. 육질도 단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탱글탱글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까지 먹고 오늘 여기 서비스 너무 좋은데 오길 잘했다. 뜻밖의 횡재를 한 손님들. 이렇게 손님들을 챙기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는데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 이제 제 가슴에 팍 꼽히게 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망한 집은 있어도 많이 줘서 망한 집은 없다. 한 번씩 저희 찾아주는 손님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사실 그거 한 번 준다고 뭐 티는 안 나는데 그거 줄 때 제 마음은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걸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갑부의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네요. 복두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긴 하루를 보낸 갑부. 어느덧 마감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마음 다 했어 정상? 그날 얼마야? 오늘 하루 매출액만 19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냥 월 평균으로 하면 195에서 한 200 정도? 평균 매출 나왔네요. 오늘 총 매출 장도 적어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10월달 정산은. 아 이게 총 매출이 지금 10월달이 얼마예요? 5,850 나왔네. 5,850이요? 네. 9월달 거는 5,940만 원 나왔네. 수기로 이렇게 적어두시네요. 제가 이제 뭐 한 거의 장사한 지 9년 다 돼가는데 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다른 건 제가 딱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이건 또 수기가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써 있는 거. 평균 월 매출 약 6천만 원. 나머지 두 개 점포의 평균 월 매출은 얼마일까요? 월 매출은 점 같은 경우에는 뭐 5천 초반대, 점은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대, 그리고 점은 6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아귀 전문점 직영 점포를 3군데 운영 중인 갑부의 예상 연 매출은 약 18억 원. 이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스케일인데요. 다음 날 한참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갑부와 직원들. 그런데 가게 어디를 둘러봐도 갑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죠? 서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갑부를 발견한 제작진. 아니, 쉬는 시간이라더니 일하고 있네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왜요? 네? 뭐 하시는데요? 핵심 기술인데. 다른 거 요리하는 분들이 대충 보면 알 텐데. 양념 만들고 있어요, 양념. 사실 재료가 배합이 중요한 거지 뭐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양념장 만든다더니 갑자기 기계 정비를 합니다. 이건 무슨 기계죠? 이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살짝 떨고 계신데 카메라 들고 있으면 저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막상 이게 재료를 다 섞어서 무게가 이제 최종 원래 우리가 계산해 놓은 예를 들어서 뭐 고춧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몇 그램 하면 그게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다 합쳐지면 400g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 만들고 딱 재보니까 뭐 370g, 420g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가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끝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장만해가지고 하니까 기계는 정확하더라고요. 특별한 재료 없이도 궁극의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 황금 비율로 재료를 배합해주는 소분 기계가 있어서였군요. 레시피 하나 만드는데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갑부. 그런데 이렇게 소분 기계로 배합한 양념들을 또 소분해서 담습니다. 왜죠? 이렇게 해놔야 주문들은 바로 그냥 하나 딱 까서 바로 조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한 번 요리할 때 쓰는 양인 거예요? 이렇게 양념장을 소분해서 담아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제일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요리가 들어왔을 때 뭐 고춧가루 얼마 뭘 얼마 이거 손이나 눈대중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한 12가지, 13가지 재료가 섞이는데 손이 11번, 12번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리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갑부의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준비해둔 재료에 미리 소분해둔 양념장 붓고 재빠르게 볶아내면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아귀 불고기 완성! 식당이라는 곳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다 보면 재료를 아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요식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영섭 씨. 이전엔 다른 일을 했었다는데요. 요식업 하시기 전에는 뭐 다른 직장에 다녔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직장도 좀 다녀봤고 이제 요식업 직전에는 자동차 관련 쪽 사업에 좀 있었죠. 자동차 용품 쪽에. 원래는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괜찮게 수익을 올렸던 영섭 씨. 하지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잘 되던 가게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믿었던 후배가 한테 조금 세게 사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왔고 또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좌절하고 있을 때 선배가 이제 요식업 쪽에서는 한 20년 경력이 있는 선배가 이제 제의를 먼저 했죠. 그 선배는 저의 가능성을 봤고 또 좀 제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 같이 동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120평짜리 가게는 같이 동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선배의 조언 아래 실질적으로 횟집 운영에 힘썼던 영섭 씨. 그러나 요식업에 대해 지식이 전무했던 부분이 결국 주방장과의 마찰로 번졌는데요. 그로 인해 점점 가게 일을 놓게 되면서 매출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횟집에서의 경험이 거기서 또 좀 잠시 나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사장이 잠시 나태해지고 사장 놀이를 하는 순간 가게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몸소 경험했거든요. 와,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꼈죠. 거기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여기서 경험을 했겠죠. 그때 얻은 교훈. 가게와 관련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다는 것. 첫달 이게 매출이 2019년 4월. 그리고 그리고는 3,100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3,100하고 4,300, 5,100, 5,400. 진짜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한 3년 정도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었습니다. 3년 정도를.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내 인생에 일 말고. 우울증 같은 게 뭐 오더라고. 이렇게 일만 하다 죽나? 계속 다녔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길고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 갑부. 토마토! 무려 19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길고 긴 하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어떡해? 오늘? 오늘 안 그래도 이모가 없는데 오늘따라 또 손님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다. 아빠 늦게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걱정되고 그러지 않아요?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 일찍 들어오면 좋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뭐 아빠가 사장님이니까 뭐 휴가를 갈 수도 없고. 왜 그때 휴가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은한테 갔다 왔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일을 줄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 됐어? 응, 먹자.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준비한 특별식 육회. 영섭 씨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라네요. 아이들도 잘 먹네요. 이렇게 옆에서 일하시는 거를 항상 지켜보시잖아요. 좀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내가 못 도와주니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는 대단하지. 2007년 결혼해서 지금까지 영섭 씨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활비나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지 메르스가 터졌을 때인가? 그때 진짜 그때 난리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그때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자영업자들 정말 문 닫는 가게 어마어마했고 뭐 대출도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라에서 해준다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때 그런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받고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속상하게 하기 싫었겠죠, 그죠? 메르스, 고래 회충 같은 이슈로 횟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영섭 씨는 생활비까지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자서 모든 상황을 감내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집에서는 몰랐죠. 제가 생활비를 대출내서 받는지를 몰랐죠. 그리고 집에다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가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집에다가 굳이 막 제가 잘 되는 건 알리고 싶지만 안 되는, 그건 가장의 마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가족에겐 항상 강한 아빠, 강한 남편이고 싶은 갑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이제는 돈만 벌면서 사는 게 아니고 좀 약간은 좀 사람답게,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토바이 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오토바이를 새로 얼마 전에 새로 한 대 샀어요. 와이프도 이해를 해주고 한 번씩 여행도 하고, 뭐 결혼하셔서 알겠지만 뭐 남자들끼리 1박 2일 간다면 잘 안 보내주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주고 고맙죠. 네, 영섭 씨가 열심히 사는 이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네요.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갑부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 그런데 비주얼부터 색다른 메뉴가 눈에 띕니다. 아니, 생아기 전문점에서 웬 중화 요리인가요? 이건 뭐예요? 이 메뉴는? 아구 깐풍기요. 오. 이거 달콤하니 그냥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깐풍기는 들어봤어도 깐풍아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언뜻 치킨을 튀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생아귀살을 튀기는 건데요. 깐풍아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새로 개발한 건데, 보통 깐풍기는 닭고기로 하잖아요. 네네. 자, 이제 아구 순살로 튀겨가지고, 닭고기는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한데 얘는 담백하니 닭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튀김이 다 됐네요. 매출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깐풍아귀. 깐풍아귀라는 음식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김영석 갑부는 아니지만 아귀살의 식감은 살리면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찾아낸 특별 메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손님들 입맛에 맞아야죠. 아직까진 생소한 깐풍아귀 맛있을까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돼지고기보다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정말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과감한 도전으로 만든 깐풍아귀. 평소에도 아귀를 활용해 다양한 메뉴 개발을 시도해 본다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메뉴를 개발하시네요. 네, 지금도 뭐 한 3가지 정도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제 시판을 언제 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메뉴에 자신만의 생각을 더해 손님 요청에 맞춰 새로운 생아귀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김영섭 갑부. 열정이 대단한데요. 이번에 개발하는 메뉴는 뭔가요? 휴게소 같은 데서 먹던 냄비 우동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맛깔나게 해서 거기다가 아구 순살을 넣어가지고, 아구 순살은 뭐 수육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냥 담백한 순살만, 아무 재료도 첨가되지 않는 수육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육 미니 버전. 예전엔 요리에 대해 전혀 몰랐었지만 지금은 맛만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대략 알 수 있을 정도로 경지에 올라선 갑부. 그 감각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포실포실한 생아귀살을 얹은 생아귀 우동. 이렇게 신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젊은 친구들도 좀 쉽게 다가설 수 있을 만한 뭐 선호 메뉴? 뭐 간단하게 뭐 우동? 아니면 또 야구 순두부? 그다음 애들이 또 생각보다 볶음 우동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구 볶음 우동도 개발 중입니다. 드디어 다가온 대망의 신메뉴 시식 시간. 갑부가 개발한 아귀 우동. 반응이 어떨까요? 세번째 멋이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보세요. 젓가락. 아하, 또 신메뉴를 개발했네. 국물이 제일 중요한데.
아웃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싱거워요? 조금 싱거운.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얼마 정도면 사 먹겠다. 하고 살 비싸. 8,000원 위로 안 됩니다. 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뭐 제 기준에서는 육수만 조금만 보완하면 시중 뭐 손가락에 들어가겠어요. 아구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주 한 잔. 네. 그거 말고 식사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주머니가 가벼워도 집에서 밥하기 싫을 때 잠깐 나와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4만 원, 5만 원 쓰기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손님들 주머니 사람도 좀 생각해줘야 제 주머니가 좀 차는 것 같아요. 신메뉴를 개발해서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읽고 공략하는 것이 갑부의 세 번째 성공 전략.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갑부가 잠시 짬을 내어 어딜 가려는 모양입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매장이요. 다른 매장 가시는 거세요? 네. 거기 무슨 일로? 지금은 이제 원래 우리가 매월 5일날 정산하는데 지금 늦었어요. 이렇게 각별히 1호점을 챙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처음은 처음 오픈 때부터 이렇게 점장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올 때 약속을 했고, 그 친구도 이제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점장이 급여를 받는 방식이 아니고 총 수입의 50%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모든 매장이 그렇지만 가장 애착이 큰 첫 번째 매장을 믿음직한 후배에게 맡겼다는 갑부. 수익의 50%를 점장과 나눠 가지는 이유는 가게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였다는데요. 과연 1호점의 이번 달 수익은 얼마일까요? 총 수익의 50%나 해당 매장의 점장과 나눠 가지는 시스템. 이번 달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총 매출 4,155만 3천 원. 수입 1,266만 7천 원. 이번 달 총 순수익 1,260여만 원이면 점장님이 가져가는 금액은 630여만 원. 대기업 수준이네요.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좋아? 다음 달에는 810% 가자. 수익의 절반을 점장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답니다. 기존 직장에서 작은 월급을 받던 친구가 아니거든. 거기서도 책임자로 있던 친구인데 인생을 저한테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한테 와준 것만 해도 고맙죠, 사실은. 네.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벌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많았어요. 뭐 고정적으로 지출도 나가고 정말 장사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들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고, 대표님께서는 도 아니면 뭐 그런 개념이지만은 그 산을 넘으면 밝은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솔직히 뭐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익의 절반을 직원과 나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배가 이제 욕심이 나는지 아니면 셈이 나는지 제일 많이 벌어갔을 때가 한 900만 원 정도, 뭐 근 1,000만 원 가까이. 그 친구랑 이제 나눈 금액이 930만 원인가 그 친구가 급여를 받아갔어요. 안 아깝냐 이러더라고요. 반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은 저 친구가 다 했다. 뭐 파는 제가 깔아줬지만 일은 저 친구가 다 했고 나는 그냥 가만 앉아서 930만 원을 벌어갔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봐야지. 930만 원 사장한테 뺏기는 것 같지 않냐고. 나는 저 친구가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와, 이거 뭐예요?
멋쟁이들만 탄다는 전설의 오토바이. 갑부의 유일한 취미라는데요. 아 약간 이게 또 막 뭐 로망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아, 그전에 좀 빨리 달리는 게 네. 취미였는데 또 이제 안전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네. 천천히 다닌다고. 오랜만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 예전엔 조절하기 어려웠던 인생의 속도를 이젠 조금씩 조절하는 법을 익혀간다는 김영섭 갑부.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게 제 꿈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고비를 딛고 일어선 영섭 씨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길 응원합니다. 주얼리 속에 당신의 추억을 봉인해 드립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아기가 이제 크면 사라질 것들, 그러니까 아기의 작은 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찍었던 그 발을 간직하고 싶어서. 경단녀였던 수정 씨의 화려한 컴백. 저는 추억을 봉인하는 갑부입니다. 경단녀 출신 CEO가 전하는 창업 A에서 G까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